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 사회를 맡게 된 강혜지입니다. 오늘은 차명석 간사님의 출가 감사함단과 전성욱 교무님의 설교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명석 교우님의 출가 감상담이 참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기도식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식 전 공지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도반님들은 유튜브 앱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출석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기 106년 1월 30일 기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기운을 배꼽 아래 단전에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법신벌 사관님과 하나 되기 위한 주문 영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아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아 동일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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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동심정. 기도문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가슴 앞에 두 손을 합장하시고 법신벌 사하님께 함께 기도 올립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6년 1월 30일에 원별교환한교당 청년 기도인 강혜지, 경주, 김명정, 박준성, 소덕종, 송미룬, 신시중, 원민구, 원종민, 이성원, 이승민, 조영원, 최명준, 최인성, 김상인, 김수정, 김하연, 김은수, 김은화, 박지선, 박희원, 윤은영, 이법선, 이하은, 심성인, 권도원, 김원도, 김정도, 김혜성, 맹준성, 박상진, 윤성권, 이강원, 이대일, 전희진, 최범준, 강혜연, 김덕진, 김민지, 김수명, 박은효, 박지영, 방지연, 양도인, 이초연, 임담경, 정서미, 정예성, 심현승, 금재은, 김성환, 유성주, 박준호, 박지영, 유도설, 유인호, 윤무관, 이도상, 이양정, 이준호, 전정효, 주진성, 하성진,
구재현, 김성은, 김여주, 김은지, 류서연, 맹설이, 박명원, 박진경, 박진원, 이치인, 한지훈, 임도훈, 박인영, 김대훈, 김선준, 모영주, 문주원, 박용빈, 신대룡, 우성중, 원종원, 전대원, 정무현, 조승환, 홍성준, 김보성, 김유진, 박민경, 박혜연, 소현진, 송미연, 안도영, 이경원, 이인영, 전민주, 하이진, 남궁보, 이도심, 김화중, 김진명, 김영준, 서현수, 황지훈, 남궁, 혜륜, 심하은, 송종원, 최종성, 조누리, 한규서, 박세훈, 전성욱, 차명섭, 김무진은 정심 재개하옵고 법신벌 사은전에 기도정성 모으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벌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욕심을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은으로 돌려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모두 이 말씀에 공감하며 세속의 작은 욕심을 내려놓고 성불 여정의 큰 서원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에 세운 서원이 더욱 확고해지고 마음의 힘이 한층 더 커나가기를 원하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은 차명섭 간사님의 충일과 감상담이 있습니다. 교당 이곳저곳에서 공신과 서운으로 묵묵히 일한 간사님 덕에 그동안 저희들이 교당에 와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곧 학교에 입학하는 차명섭 간사님이 앞으로 성불제종 재생의세의 서원을 더욱 키워서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큰 성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은의 음주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힘 닿는 대로 세상의 은혜를 나투는 보온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나의 영생의 행복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청년들은 학교 공부로, 취업 관계로, 또 가정과 직장에서 인연관계로 혹은 각자의 사정 따라 크고 작은 경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마음 공부의 기회를 주고 키워주는 이 역경 순경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편 역경에 포기하지 않고 순경에 방심하지 않아서 진급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공분이 되게 하옵소서. 강급과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도하여 이 세상의 반목과 차별과 재해와 고통이 물러가고 상생과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낙원을 모두 같이 만들어가도록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배 올리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독경하겠습니다. 이룬 상서원문 이루는 언어도단의 입증처이 유모초래 생사문인 현재의 모동포 법률의 분원이요 체불요 원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모상하 여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봄 우주의 성적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하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에 혹은 내생어은의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연계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없인 이런 상을 제받아서 심시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오는 살이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함 오는 심신을 원만한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하냐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모살행심반야 바람일다 조견온 계공도 일체구에 하리자색불이 공공불리 색즉시 공공즉시 색 유상행식력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공 무색무수 상행식 무한이비설식 무색성양 미초법 무한계내 무의식계 무명영무무명 대지문노사 영문노사 진무고진멸 무지영무득이 무소득 오리설탕이 파냐바라밀다고 삼맥삼불이 구지반야 바라밀다시 대신주시 대명주시 모상주시 모등등 응제일체고진실불 오설반야 바라밀다 저적설주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파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 파라제 파라승아제 모제사바 정정조 법신청정분무예 아득해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면 법신청정분무예 아득해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면
법신청정본무예 아득해광육부여 대화 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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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불교 106년 아남교당 비전선문 아남교당 교도전성옥은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기 106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도량에서 사정의무를 이행함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단 언배와 사경으로 법연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단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된 교당이 되기를 서원하. 지난 한 주 생활을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하겠습니다. 교전 54쪽이나 화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교전 57페이지 또는 화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모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법어 압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법문은 대종경 제2교의편 30장입니다. 교전 130페이지 또는 화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식.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금신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신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 부르실 성가는 29장 둥구신 임은혜, 142장 지난날 일들을입니다. 먼저 29장 둥구신 임은혜부터 불러보겠습니다. 29장을 펴시고요. 이 노래는 교무송입니다. 교무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무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둥그신 님 은혜에 안기어 살고 그 둥그신 빛 속에 어울려 사는 한 둥근 큰 결의 그 큰 소식을 우리에게 외쳐주는 우리 교무님, 둥그신 님 받들어 믿어 나가는 그 둥그신 본받아 닦아 나가는 믿고 닦아 나가는 그 보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교무님, 둥그러운 우리의 모두 손잡고 한 둥근 큰 살림을 이룩하자고 그 힘을 깨친 님들 그 크신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 교무님. 다음은 142장. 142장 지난날 일들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과의 노래이기도 하고 참회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지난날 일들을 돌이켜보니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네. 진정코 참회하여 임께 나아가 새 마음 새 생활 다짐하오니 마음의 지혜의 빛 날로 빛나고 온누리의 은혜의 빛 가득하여라. 지난날 일들을 돌이켜보니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네. 네, 다음은 감상담 시간인데요. 차명석 교우님의 출가 감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석 교우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명섭이고 안암교당에서 얼마 안 남은 간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떠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처음 교당을 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저는 여기 옆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안암교당에 오게 됐는데요. 그게 2008년이니까 벌써 13년 전이네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으니까 이제 대학생활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서울에 왔는데 아니 교당이라니 하면서 엄마 아빠가 굳이 교당에 데리고 와주셔서 왔어요. 그래도 돌아보니 퍽 재밌게 다닌 것 같아요. 교당 다니면서 고려대학교 외교 학생회 부회장, 회장도 3년 했었고 영상미디어부도 했고 청년회 중앙도 1년, 단장도 2년, 청년회 부회장도 3년
제가 좀 여러 가지 많이 했더라고요. 그동안엔 사회생활로는 다행히 대학도 잘 졸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도 해봤고, 작년에는 오랜 기간 바둥바둥 된 끝에 고대대학원 생명공학과에서 소중의 과정을 잘 마치고 바라던 박사학위도 얻었네요. 그리고 이번 봄에 영산선악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됐는데,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4년 뒤에는 저도 교무님이 될 수 있겠네요. 공부만 20년 넘게 해왔는데 또 공부하려니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주 설레네요. 이제 성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성자가 되어보자는 걸 인생의 컨셉으로 잡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원불교랑 인연이 좀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랑 인연으로 오게 됐는데, 저도 엄마랑 인연으로 왔거든요. 엄마랑 온 게 뭐가 특별한 인연이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단계가 한 개 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춘 출가 2의 참명석 파트를 참고해서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출가한 사람이지만 저는 학생 때는 원불교에 크게 신심있거나 특별한 체험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좀 이성적인 거나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데, 어릴 때 본 원불교가 좀 특이하게 됐고 교리가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사은사요 3학8조는 들어보니 좀 합리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 없을 때 게임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고 가면 교무님께서 잘 놀아주시고 똘똘하다고 둥둥 해주시니까 호감은 있었는데, 중학생 때부터는 학생법회가 따로 없어서 일반법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게 하는데 내가 굳이 왜 가야 되나 하고 교무님한테 삐져서 교당을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귀패신앙을 했습니다. 시험 잘 쳐야 될 땐 교실에 앉아서 천지영기야심정 거룩하신 법신불사하니 하고 찾았죠. 부정 타지 말라고 법신 청정 공무에 성정주도 조금씩 하고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참 힘들게 지나가기도 했는데 저는 다행히 주위 인연들의 많은 배려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모님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효도하고, 또 제가 종손이니까 뭔가 집안에 도움이 더 되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돈도 조금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살과 머리카락이 쪽 빠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입시가 원하는 대로 풀리기는 어렵고, 그러니 자존심에 상처나 좌절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안암교당과 깊은 인연이 있었는지 고등학교 졸업식 당일에 극적으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해서 참 기뻤습니다. 그때는 기뻤는데 제가 출가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에라이 괜히 고대를 붙어서 하고 생각 안 하셨나 모르겠네요. 고대와 인연이 교우됐던 덕에 저도 안암교당에 올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잠시 장소를 소목당으로 바꿔봤는데요. 아무튼 대학생이 돼서 김지영 교무님을 처음 뵀는데요. 몇 마디 나눠보시더니 촌놈은 촌놈이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뭔 촌놈이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촌놈 소리를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잘 말씀하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는 촌놈 범부의 일생을 보던 소년을 성자가 되기 위한 삶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교당 오면서는 그래도 참 재밌었는데요. 아까 말한 누나들이 예뻐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영화나 공연도 보여주고, 제가 교당 안 다녀도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서울 시내 힘들게 놀러 가야 될 곳도 많이 돌아다녔네요. 스타벅스 가서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것도 꽤 비쌌는데 사주시고, 자기들도 먼 돈, 먼 시간 있으면서 그랬나 싶어 고맙기도 하고, 당연히 교당 열심히 나오라고 한 거니까 잘 얻어먹었으니 보훈자로서 교당에 한 번씩보다는 좀 더 자주자주 나왔습니다. 어차피 갈 수 있을 때 갈 거지만 단장 중앙들이 명석교 제발 교당 좀 오세요 하고 보채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다 대고 밀당도 몇 번 해보기도 하고요. 완전 학당이네 이거. 그런데 저는 교당 오면 마음공부방과 법회가 정말 좋았는데요. 그때는 진리에 대한 인식보다는 설교 듣다 보면 내 스스로 철학적, 지적 사유가 확장되는 그 순간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 순간이 많아지니까 원불교 더 배워서 살면 내가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 덕 좀 많이 봤습니다. 10년 동안 제 인생에서 굳이 세세하게 다 찾지 않아도 큰 거 몇 개만 헤아려도 벌써 1억 이상의 부가가치라고 생각해요. 그쯤 되니까 교무님 참 멋지다. 종교라는 것은 마음의 안식을 주기 위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곳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당을 잘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교당을 왔을 때 사람도 많고 뭔가 일도 많아 보이고 뭐 하나 있으면 일도 같이 하자 이러니까 한두 번 처음에 함께하기가 참 싫더라고요. 교당에 와서 사업부다 뭐다 이런 걸 보고 일 시키는 건 최대한 도망치고 그렇게 교당 다니면 되겠네. 이게 악당 맞네 이거.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랬네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인생 잘 쉬다 왔는데요. 제가 25사단 헌병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식품공학과라고 보직은 취사병이었어요. 물론 군대는 무서운 곳이었고요.
군대 이야기 재밌는 것도 많은데 휴가 기다리는 게 참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과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니까 남는 시간에는 원불교 전설을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재밌어가지고 나중에는 시간을 만들어서 4번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많은 공부가 됐거든요. 이때 뭔가 정말 욕심 없이 그냥 공부하고 수양하고 때때로 연습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정말 스스로도 눈빛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역을 하고 김지영 교무님을 뵈니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교전 많이 읽어서 교무님이 더 좋아져서 전역했고요. 교무님께서 명섭이 기운이 많이 좋아졌구나. 남자라면 이제 전역도 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물으시니까 저는 또 교전 4번 보고 나왔으니까 교무님 우주 성리를 잘 활용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겠습니다. 성리 좀 멋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해드렸어요. 교무님께서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교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탓인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인생 컨셉을 샤프한 지식인에서 실크를 떼고 활동력과 따뜻함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전역하고 나서도 참 재밌게 살았네요. 사회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쟤 좀 괜찮다 이런 긍정적인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건 스스로도 참 자신감에 도움이 되었고 그 덕에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되네 하고 신심도 더 커졌고요. 교당에서는 늘 받는 역할만 하다가 주는 역할을 조금 연습할 수도 있었어요. 고원의 회장도 2년간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했고요. 지금은 고원의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기인 우리 남궁부까지 매우 소중한 인연이지만 처음에 대학 오니까 원불교 동아리도 다니라고 해서 일주일에 공부방 법회만 해도 2번인데 거기다가 고원의 법회까지 있으니까 오라고? 종교 생활을 일주일에 3번?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럼 나는 언제 게임하고 언제 여학생 만나서 언제 놀러 다니고 언제 공부하나 싶더라고요. 대학생으로서도 활동력 있게 잘 살았습니다. 서울시내 식품공학과 4개 대학 연합동아리 부회장으로 여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참 보람찼기도 했고요. 청년회장단에서 매일 한 번씩 토요일 아침 일찍 회의를 하면서 교당 일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때 배운 식견이나 안목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교당 일을 해본 경험으로 사회에서 맡은 일을 해나가니까 오히려 그 일들은 쉽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과 학생회 거의 메인 멤버로 활동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학과 학생회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 아니면 고원회가 망할 것 같아서 고원회장을 1년간 더 해야 해서 거절했었거든요. 그때 전임 학생회장 선배가 저더러 네가 해야겠다 이러시던데 학과 학생회장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인싸에서 핵인싸의 길로 가는 거니까 저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끌 수 있고 훌륭한 여성 후배 한 분과 또 인연이 되기도 쉬울 것 같은 기대도 들고 알게 모르게 뒷길로 공금을 살짝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고민도 되었지만 선배님 저는 고원회장 해야 돼서 못합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잘한 선택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 신입생 심현승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고원회장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심현승 청년을 만난 거거든요. 당연 이경주 청년도 사랑하고요.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 지도 교수님께서는 고위공무원 출신에 꽤 잘나고 멋지신 분이라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저는 공직자가 되어서 살면 하는 일의 사이즈도 크니까 국가와 세계 단위의 일을 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그런 삶이 충분히 품이 있어 보여서 저도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렇게 살려면 내가 전문가 그룹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위가 있어야겠구나. 그럼 대학원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장학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셔서 더 생각 안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당도 자연히 더 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회도 꾸준히 나오려고 하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했지만 교수님 눈을 피해서 전서랑 원불교 관련 서적이나 평소 보고 싶었던 책들을 찾아서 보는 시간이 참 좋았는데 이때 초기 교단사도 접하고 사서나 이웃종교, 철학책들도 볼 기회가 좀 되니까 우리 원불교 교리 연결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고 참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정리도 하고 김지영 교무님께 느낀 점도 말씀드려보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교무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자상히 답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니까 김지영 교무님께서 축하한다고 출가해도 잘하겠다 생각해봐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내가 출가자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도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격한 격려의 말씀이시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원 가서 연구와 행정 업무도 이 원불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당에서 학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덕적 인재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저는 교당에서 학사생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살라는 교무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겠다고 노력을 해왔어요. 저는 학사에 안 살았지만 도덕을 갖추려고 했고 인재가 되려고 했거든요.
아직 도덕이나 인재로서 갖춰야 될 역량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노력하였다는 것만큼은 스승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대학원에 6년 있으면서 등록금이나 생활비나 이런 것은 다행히 다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나중에 학교 내 연구 여건이 안 좋아졌을 때도 식약처에 쉽게 자리를 얻어서 학위 연구를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맡은 일을 우리 교법에 따라 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내 역량 안에서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하면 정말 우리 인류가, 이 지구가, 전 우주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살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도 쌓여가고, 우리 회상이 정말 주세볼 회상이구나.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고 있구나 하고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이 회상이 잘 되는 것임을 알고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원불교 개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사실 웅장해서 의미 있기도 했는데 저는 가운데 앉아서 혼자 몰래 울었거든요. 혹시 저 운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여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연 지어주시고 수많은 분들과 함께 100년을 먼저 이끌어주셔서 내가 이제야 이 공부를 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원불교 다음 100년에는 나는 무엇을 해줘야 할까? 반드시 뭔가 해야겠다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그 미래는 제가로 살면서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출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연구적, 행정적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학교에서 거의 충신, 호위부사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또 일단 학문의 스승으로 모셨으니 저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의로 보좌에 드렸습니다. 물론 일도 정말 많았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박수 급증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욕도 많이 들어먹고 인격적으로 좀 선 넘네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 내 인연이려니 지어놓은 바 인과겠거니 생각하면서 잘 공부해내며 지나 보냈습니다. 내가 전생에 어디 대감으로 지내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을 머슴으로 부려먹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성검 자리에서는 불욕도 없고 교수, 대학원생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잘 돌리면서 잘 마무리했네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께서도 저를 제자 이상으로 동지로서 신뢰해 주시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교수님께서 청담의 한 레스토랑에서 따님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잘 되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씻고 누워서는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사모님도 교수님이시고 집도 청담동이고 돈도 좀 있으신지 이 집안은 가족대화가 어디 커피집이 맛있다 하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우리도 먹어보러 갈까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그 가게 해볼까 이런 대화를 하세요. 두 분 다 능력 있고 하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 설레지가 않았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으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는 그러면 교수님께서 살자는 대로 살면 평타 이상 상타 치면서 살겠구나 하고 내 앞가림은 그래도 할 자력을 갖출 수만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저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사는 것일까 생각이 들던데 그때 세상에는 도움을 줘야 할 곳이 많구나. 그 중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직 가기 싫어하는 곳에 힘을 갖출 자신이 있는 내가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한 생각이지만 상당히 멋지고 기특한 생각이네요. 그리고 그 생각 다음에는 그래 출가하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한 다음에 좋다 하고 잠 푹 잘 자고 다음날 김재원 교우님을 찾아뵙고 교우님 출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 말하고 저도 웃고 교무님도 웃고 마음으로 같이 춤추고 그랬었네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가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출가하겠다고 진리와 교무님 앞에 말씀은 올렸는데 그간 마음의 준비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 생명리를 떠나서 우주 만유와 일체 생명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은 하였지만 그것은 인생의 큰 방향인 것이고 제 개인 스스로 냉정히 생각해보면 비싼 거, 대접받는 거, 예쁜 거, 좋은 거, 빛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출가해서 이런 걸 마음에서 놓고 살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참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에서도 다 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출가해 있어요. 일단 출가를 결심할 때는 박사 학위를 한참 하던 상황이어서 이것을 공적으로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출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는데요. 그동안 식약처에서 잠깐 일을 하는데 국가사를 위해 뜻깊게 봉사를 하면서 한 달 시간이 지나니까 통장에 따라랑 입금되는 돈이 참 좋더라고요. 저를 위한 소비 생활도 많이 했고 치킨은 3일에 한 번을 먹어도 절대 질리지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얼마나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사는지도 이때 좀 겪어봤네요. 학교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벌다 보니까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도 뭔가 이상과 현실 모두 따라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장밋빛 미래도 그려지고요. 학위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학문적, 업무적 성과나 평판도 늘어나니까 끌어줄 수 있는 주변 인연들도 많이 계시고 이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디 가서 한 자리 하는 거, 사회적으로도 남들이 원하는 지위 충분히 성취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출가 전까지는 대학원생까지 공부나 하면서 참 궁상맞게 일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출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좀 살만해지는 경계가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또 가족과 주변 인연을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도 큰 문제였는데요. 당장 온 집안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준과 회상을 위해서 출가를 하는데 제가 출가를 하겠다고 출가 원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준비해서 가니까 엄마한테 처음 들은 소리가 니는 왜 네 생각만 하는데 였어요. 그때 엄마도 본인 때문에 집안에 자식 한 명이 출가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참 힘들었다 하시고요. 아빠도 장성한 아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셨고 여동생들은 우리는 오빠 니를 믿었는데 니가 부모님께 효도는 안 하고 감히? 이런 눈치였고요. 교수님들께는 학위 안 줄까봐 말도 못 꺼냈죠. 제가 14대 종손이다 보니까 곧 집안 정체도 공지를 해야 하는데 이건 아직도 쉽지 않네요. 친구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장 주변 인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내가 출가해서 사는 게 잘한 선택인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야 할 복벌을 이번 생에 갚아서 선연으로 이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니까 출가자로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최대한 집중을 해서 졸업을 해야 마무리를 하고 빨리 출가를 하는데 이것도 녹록치 않지. 집에서는 그거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하지. 여러 방면으로 참 마음에 압박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고향집에도 가기가 싫고 가족이 다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일체 생명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으니 이제 이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살면서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상황에서 유하게 다 만족시키는 수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신경 쓰기가 아예 싫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일단 결단을 하였으니 말로 어떻게 설득하기보다는 더 잘 공부해서 내가 잘하겠다는 확신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고 제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더 흔들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학위 과정 일은 노력에 비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지. 제 잘못은 아니지만 인연관계로 인해 제 연구를 방해하는 커다란 세력도 있었지. 얼른 출가해서 얼른 공부하고 얼른 공도 사업해야 되는데 내 노력 이외의 상황으로 시간은 지연되고 있지.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정말 식약처 저희과 사무실에 인원이 40명이 넘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불 켜고 제일 늦게 나와서 불 끄고 1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관계를 일부러 끊어야 하지. 또 그러니까 학위한다고 배려받은 게 회사에서는 쉬기 싫다는 사람도 있지. 교수님들도 연락 오면 힘들어만 하시지. 그렇다고 우리 집 식구들이 조력해주지도 않고 조력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이때 진짜 엄청 징징대면서 살았어요. 교당 와서는 티 안 내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이때 정말 수양, 연구, 치사를 과학, 도학, 영육, 쌍전으로 다방면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단전의 기운을 모으고 책으로 본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말씀 생각하며 내가 세상에 해줘야 할 앞으로의 운명을 생각하며 그 힘으로 하루를 잘 꾸려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매일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정말 공도자, 수행자로서 잘 해볼 테니 지금 제가 하는 실험이며 논문이며 회사 일이며 인연이며 사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덕분인지 제 실력에 비해 지금은 잘 맞췄지만 그래도 역량이 부족했던지 몸 관리는 좀 못했더라고요. 몸무게 100kg도 한번 찍어보고요.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90% 내려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안 내려오더라고요. 저의 절친한 친구에게 말하니까 남자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넘어봐야 한다고 격려해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벌써 16kg나 빠졌네요. 살 빼고 싶으신 여러분들 다른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전문 출신의 길을 추천드립니다. 또 우리 집 식구들 부모님께 이해를 구하는 일도 뒤로 미뤄져 버리고 그때 자식된 도리로서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 뜻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있어요. 또 제가 전무 출신의 마음을 더 굳히게 된 건 관념적인 공, 대자리에서의 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랑 일을 할 때 원헬스 연구사업단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저희 연구팀은 대학 3개, 회사 1개랑 연합해서 3년간 12억짜리 과제가 있어서 참 중요했는데 제가 그거 실무연구자로 회의를 갔는데 교수님, 박사님들께서 단합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밤에는 또 술을 먹어야 하고 하필 또 금요일이라 사람들이 다 술과 시간을 전부 무제한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 뒤에 회장단 회의가 있어서 서울로 와야 하는데 다른 교수님은 저보고 차 선생 자고 내일 조방 같이 하자 하고 호텔도 잡아줬지. 아무리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중요한 공사를 빠져버리면 맞는 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1시간 자고 첫 기차 타고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그날 갑자기 또 추워져서 한겨울 날씨인데 옷은 얇지, 알코올은 아직 몸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지, 몸은 정말 근육이 다 아프지.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내 몸을 움직여서 걷게 하니까 묘한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달 밝고 별 빛나는 새벽인데 무상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맞겠구나 하고요. 회의 끝나고 나니까 한 교우님이 오셔서 명석 교우님 술 냄새구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제가 회장단 회의 참여하는 몇 년 동안 회장단 회의하면 거의 빠지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교당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영생을 잘 살려고 복과 지혜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세계는 넓고 복과 지혜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정법회상인 게 우리 청년 회장단 전부 정말 멋있는 분들이 모인 거거든요. 회장단 중에는 야근도, 여행도, 연애도, 취미도 각각 있으실 텐데 단중도 겸해서 하시면 거의 매주 토요일 아침부터 공중을 위해서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거의 빠지는 분들이 없이 다 모이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청년의 구성원들이 공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고, 공과 사가 상충할 때 공을 먼저 취하는 멋있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고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학교나 다른 곳도 있었지만 여기는 제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드리고 많이 배우고 감동한 곳이었네요. 이런 멋있는 분들이 제가 선택한 가치가 맞고 그 가치에 단합해 주시고 그 보람을 함께 만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겨우 공도사업에 투신하는 출가자로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고 용기를 얻게 되었네요. 출가자는 우주가 진리가 하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창한 듯 하지만 그 일에 무상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밥 먹고 나면 교당 앞을 제가 쓰는데 담배꽁초를 꼭 교당 앞에 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있나 보다 해서 쓸다가 버리는 사람을 목격도 해보고 하니까 아이고 저런 속 없는 사람 하필 버려도 교당 앞에 버렸으니 영생을 어쩌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내가 잘 쓸어주면 그게 나랑 인연이 되어서 교화와 제도의 인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비롭게 좀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빗자루를 탁 놓고 나니까 한 생각이 더 드는 게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있나 온지 벌써 몇 달 되었는데 이게 다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게 다 교도님들께서 해주신 거더라고요. 몇 달 안 먹으면 굶어 죽고 몇 달 밖에서 잤으면 얼어 죽었을 텐데 이게 지금 내가 쓸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 대리로서 대표해서 쓸고 있구나. 내가 사없이 상을 안 내고 생생 안 내고 쓸어버리면 저분이 우리 교도님들하고 우리 회상하고 인연이 바로 되겠구나. 그럼 더 제도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줌모닝, 선모닝, 온라인 출가 여행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당에서 줌모닝이나 온라인 교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대적인 또 우리 교도님들의 집단적인 인연 배경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만드신 회상에 김재훈 교무님께서 만드신 출가 여행이고 또 박세훈 교무님, 전성욱 교무님께서 그 훈련 분위기를 이어오셨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지도해 주셨고 이재선 교도님께서도 의견주신 게 주인의 신경에서라야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주셨고요. 제가 방송에 계속 나오니까 제가 마치 잘해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양 생각을 하면 그건 좀 하수 같아 부끄럽고 나 아니고 연불하는 인형, 자선하는 인형이었어도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당면한 그 순간에 그 역할을 잘해서 우리 교도님들께 수양의 기회를 좀 더 편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쁜 일이구나. 돌이 앉아서 연불을 한다. 연불하는 인형, 자선하는 인형, 내가 앞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은 성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 성자의 꿈은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니까 이런 무상의 마음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같이 사업하는 인연도 소중한데 같이 공부하는 인연이 최상의 좋은 인연이라는데 우리 치영교우 내가 이런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함께 꾸준히 도와주고 수양에 나가서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김우진 간사님께서 이번 달에 새로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대종경 인부품에 보면 남의 재주를 자기 재물로 삼는 게 큰 재주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세상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버려져 있으니까 요새는 웬만한 건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다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서 익힐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참 저답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익히는 것도 있겠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줄 아는 재주를 갖춰서 그런 분들과 화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큰 재주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힘은 좀 세긴 한데 몸으로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방면에 전문가가 있으니 그런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나도 배우고 함께 사업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모실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더라고요. 또 우리 현승 교우님은 신심과 공부심이 대단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고 우리 경주 교우님은 공심과 실천력이 대단하신데 이런 분들을 잘 모시고 지내서 계속 이 회상에서 사업해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게 바로 제 임무가 되는 것이네요.
아까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품위라는 것은 덕을 베풀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고 덕을 베풀어 합하기 위해서는 육신과 물질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하는 그 방법으로는 저는 배려를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바코드가 보이게 놓아주기도 하고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 긴장해서 어색하지 말라고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갈 때 언제부터 씻고 있었는지도 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 마음은 확실히 전달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명이 명석인데 밝은 명에 불꽃섭이더라고요. 저는 불꽃도 밝은데 밝은 명자가 더 있으니까 이름값 하려면 아주 불타오르는 지혜의 상징이 되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제가 더 보아야 할 뜻이 있더라고요. 섭에 조화롭게 한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캠프파이어 생각해보면 밝은 불꽃이 있으면 밝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노래도 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두운 곳에 손을 내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따뜻한 뒤에는 이런 사상에 바탕한 신조와 철학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제 제가 뭐라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일생 살아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여가 시간을 내면 얼마나 내어서 그중 한 개인에게 보온을 하면 얼마나 할 힘이 있을까. 차라리 인생 전체를 공중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내 인연들도 공중의 한 사람으로 내가 잘 모시고 또 내가 그렇게 잘 살아서 내 주변 인연들이 모두 대중에게 축복받고 감사받도록 하며 사는 것이 더 크게 효도하는 대효자, 더 크게 은혜 갚는 대보은자의 길이겠구나 하고 생각 들더라고요. 대효하고 대보은하는 성자로서 살자는 컨셉은 참 좋은데 이제는 그러려면 3대력이 부족한 것이 걱정입니다. 컨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겠죠. 감동적이게도 출가에서는 제가 공부해야 할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대되고 되게 설레네요. 이제 저는 출가자니까 제1신상 앞으로 어느 때 어느 곳에 처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어디선가는 항마하고 언젠가는 이 시방일가에 사생일신으로 사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 어디든 그 한순간을 맡아서 책임지는 성자가 되려고 해요. 제가 가진 빛으로 아직 어두움이 남은 세상 어딘가를 찾아가서 그곳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는 것으로 제 남은 생명을 다해볼까 해요. 전 명섭이니까요. 곧 다가올 작별이 혹시나 아쉬운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안암교당은 저에게 집, 고향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오래 있었던 건물이고 가장 많이 행복했던 곳이네요. 사실은 제가 별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긴 해요. 자주 얼굴로 뵙지는 못하지만 그 뜻을 늘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도 중생제도를 다 마치셨듯이 저도 안암교당을 떠나지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공부, 같은 사업을 반드시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신심과 공심이 뛰어나신 많은 분들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나 자기 촛불한 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길이에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기대 언제나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네, 명석교우님의 출가 감상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인데요. 안암교당 전성욱 교무님의 설교 받들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출가 감상담 잘 들으셨어요? 1.5배속으로 들었는가, 2배속으로 들었는가. 저는 원고를 미리 받았는데, 그래서 좀 들리더라고요.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 귀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들리신 분들은, 이게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조금 빠르네. 예. 우리 명석 간사님이 14년 전에 서울에 와가지고 고려대학교 입학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군대 갔다 와서 교당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다가 임원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또 식약처에서 근무도 하고 그 와중에 출가의 마음을 내어서 나는 이제 떠납니다 하고 오늘 선언을 했는데 제가 13년도부터니까 오늘 21년도죠. 한 8년간 우리 명석교랑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넓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무게만 100kg로 늘었다가 다시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많이 넓어졌구나. 그래서 출가의 마음까지 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상담을 들으시면서 어떤 서원이 세워졌는지 혹은 원래 있던 서원이라면 어떻게 다져졌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 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뭘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했던, 저도 이렇게 명석간사처럼 출가를 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까 그때가 참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한우물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그러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한우물을 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회 환경이 여러 우물을 파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뭔가 잘 몰라서 여러 우물을 파고 그 중에서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네? 한 우물 파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 우물에 도전해 오셨습니까? 설마 뭘 파는지 어떻게 파야 되는지 모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니면 아직 한 삽도 안 뜨고 삽만 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계신가?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다행히 저는 대학 때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그때 한 삽 딱 떠보고 내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바로 놓고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빨리 선택했다. 나는 그 정도면 빨리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우진 간사님처럼 20살에 결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20대 중반이 넘어서서 했는데 더 빨리 왔네. 그래가지고 근데 부러웠어요. 되게. 야, 저걸 어떻게 빨리 이렇게 결정하고 왔을까. 그랬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그 앞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소중하다.
우리 명석 간사님도 지금 고려대학교 입학해서 박사까지 했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나름 10년 이상 한 우물을 판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 판 우물을 계속 팔 줄 알았는데 이제 물이 좀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덮어놓고 출고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 아마 주변에서 반대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럴로 뭐더라고 박사했냐, 지금까지. 부모님이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 아니, 그냥 학부 졸업하고 출가하지. 뭘 박사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아마 친구들도, 얘 미친놈. 아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으니까. 이 길을 잘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사회에 들어봤을 때 출가의 길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명석 간사처럼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식약처에 근무도 하면서 얼마든지 그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었고 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거든요. 또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일반적인 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놓고 나오기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사실은. 그러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명석 간사는 그것을 선택했죠. 인생의 가치를 여기에 두겠다. 그리고 여기서 영생의 행복의 길을 내가 찾겠다. 하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행복의 길을 여기 찾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행복한 삶입니까? 사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게 행복한 삶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지금 내가 이 선택한 길이 최선이다. 이 길은 행복할 거다. 또는 다른 이의 삶을 보고 우리 명석 간사가 선택한 출가의 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건 아니야. 라고 자기 기준에서는 얘기하지만 정말 그게 맞는 일인가?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세상의 이치를 통달하고 인간의 삶을 내다보시는 우리 성자들께서는 많은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죠. 그 가르침 우리가 따라가면 좋겠지만 잘 따르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그것을 실천까지 해서 삶으로 나투는 사람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 길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죠. 우리들은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저도 해보려고 출가를 했는데 그 행복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자신할 수 있겠냐 얘기를 했는데 그 장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백성호 기자라는 분이 현문오답이라는 그 신문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분을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어제예요, 어제. 김형석이라는 분인데 명예교수님이세요. 연세대 철학과 지금도 명예교수로 계시고 나이가 몇 세? 102세예요. 지금도 근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비행기를 타면 작년에 타니까 한 살로 나오더래, 한 살. 두 자릿수밖에 인식이 안 된대요. 세 자릿수 인식이 안 된대. 그래서 한 살을 혼자 비행기를 타니까 막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진짜 행복은 60세부터 오더라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90까지 행복하더라. 그 이후에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행복하다. 그 건강이라는 것은 육신적 건강도 있지만은 정신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과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육신적, 육체적 이런 노동보다도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정신건강을 위한 운동, 일과 공부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뒤에 넘겨보시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진짜 100년을 사셨어요. 이 정도는 살아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100년 살아보니까 내가 알겠더라. 그러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부류가 두 가지가 있다. 100년 사셨으니까 좀 믿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신 분이 첫 번째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돈과 명예와 권력, 여기서는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만 원 생기면 200만 원 갖고 싶잖아요. 주식에서 요즘 주식이 열풍인데 주식에서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거든요. 명예. 명예가 그렇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더 올라가려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정치인들 기초단체장 한번 하고 나면 국회의원 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죠?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찾아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돈, 명예, 권력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더라. 당신이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100년 살아보니까. 이분도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이죠. 명예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더라. 이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인격을 이분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가 인격이다. 인격은 곧 자기 그릇이다. 그런데 사람은 그 그릇만큼 행복을 담을 수가 있는데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워낙 작기 때문에 담을 수 행복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십니까? 응? 우리 명섭 간사가 선택한 출가의 길은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불재중에 서원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성불재중이 뭡니까? 나의 인격을 갖춰서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세상에 보은하고 유익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이제 성불재중의 서원이거든요. 그렇게 살겠다고 서원을 한 거죠. 출가를 한 겁니다. 이기주의와 정신가치를 모르는 사람과는 반대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종경 수행품 6장에 보면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꽁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성불을 목적하는 공부에는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구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만일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꽁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그 어찌 해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대종경 수행품 6장 말씀인데 자,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사람은 꿩이나 토끼를 잡지 않는다. 거기 총을 쏘면
총소리에 사자나 범이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큰 거를 쫓는 사람은 작은 거에 욕심을 내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잡으려는 사자나 범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자나 범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니 해도 뭐니? 돈이 최고입니까? 요즘 돈만 가지면 웬만하면 다 되던데. 웬만하면이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돈의 행복의 척도다. 나는 돈보다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있어요. 영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나요, 지금? 세상에 이름 하나는 남겨야지, 내가 그래도. 호랑이는 거죽이라도 남긴다는데. 사람이 말이야, 이름은 남겨야지. 계속 내려오네, 이게. 명예죠? 돈, 사랑, 명예. 그게 여러분들의 사자입니까? 범입니까? 아니야. 행복. 이것과 아우르는 행복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어디서 먹고 살기 바쁘다, 지금. 지금 내 앞길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 바빠. 멀리 볼 새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섭 간사가 선택한 사자나 범은, 아무튼, 이건 아닌 것 같아. 돈, 사랑, 명예는 아닌 것 같아요. 권력도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있다면 지금 출가하려는 마음을 다시 접어야 돼, 빨리. 우리가 가는 길에는, 출가의 길에는 돈, 사랑, 명예가 없습니다. 추구하는 순간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추구하면 그렇습니다. 추구하지 않으면 와요, 근데. 추구하지 않으면 옵니다. 저도 돈, 사랑, 명예가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사자나 범으로 놓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저도 아마 뉴스에 나올 수도 있겠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시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출가를 세상을 위해서 나섰다는 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출가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그분들은. 추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자와 범을 쫓고 계십니까? 앞에 김영석 명예교수님도 그랬고 우리 대종사님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신적 가치를 찾고 이기주의를 놓으면 행복은 따라온다. 재정명리도 따라온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을 위하고 큰 것으로 나아가면 작은 것은 따라온다. 괜히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거짓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가 틀릴 수는 있죠. 인생을 통찰하고 100년을 넘게 살아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다 출가해야 될까요? 출가자의 삶이 어떻길래? 자, 교육품 33장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락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시고 세상락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셨으나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출가 수행자에게 원불교의 출가 수행자는 어떠냐? 과거처럼 안 먹고 안 입고 누리지 않고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무소유. 이제 무소유, 풀소유 막 그러던데.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무소유가 좋아요? 풀소유가 좋아요? 출가자의 삶은 무소유일까요? 풀소유일까요? 애매하게 걸쳐 있나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소유, 풀소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종사님은 무소유? 풀소유?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본수에 맞게 수용하라. 소창도 때로 해라. 대신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해라. 소유, 무소유, 풀소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응? 마음으로는 무소유하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거나, 응? 마음으로는 다 소유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거나. 원불교의 출가자뿐만이 아니고 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은 가치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출가가 모든 삶 중에서 최고요. 대종사님 법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 혹은 모든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행히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출가나 재가나 성불 재중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부촉품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회상에는 재가와 출가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대각한 도인이 나면 다 열의로 받들 것이다. 차별 없이 합겠다. 대종사님께서 공약을 하신 거예요. 출재가의 차별이 없게 나는 하겠다. 오직 공부로만 따지겠다. 공부로만 대접받고 받들 것이다. 그러면 출가제가 상관없으니까 오늘 출가를 얘기한 우리 명석간사님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변희품 14장에 보면 이 본문이 있어요. 여자 그도 한 사람이 와서 대종사께 여쭙기를 다음 거 보세요. 저도 전무술씨들과 같이 깨끗이 재개하였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노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없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개하는 것은 출가 재개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으리라. 차별이 없다. 마음만 깨끗이 하고 보면 기도에 차별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의문이 들어가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선을 많이 한 사람 혹은 평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빨리 들어갈 겁니다. 그 자리로. 연습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렵죠. 마음이 깨끗한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꽉 차인 사람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죠. 결국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같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출가 재개가 다름이 없지만 다름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마음 깨끗이 하는 것도. 선을 해본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하려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관계를 따지면 사실 출가가 좀 더 쉬운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깨끗이 하는데 출가가 좀 더 유리하더라고. 왜? 이 환경에 계속 노출돼요, 저는. 교당이라는 환경, 만나는 사람들도 마음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요. 그러니까 덜해져요. 욕심도 덜해지고 경계도 덜해지고 때로는 그걸 위한 노력도 조금만 해도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출가를 했습니다. 우리 명석 간사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재가를 하면서 사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서 거진출진이라고 그러죠. 진흙 속에 거하지만 그 진흙을 넘어선다. 거기서 벗어난다. 우리 본문에 보면 연꽃이 되라 그러죠. 연꽃은 진흙 속에 있잖아요. 근데 잎은 깨끗하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 조홍기 의원님이 앉아 계신데 저는 조홍기 의원님을 보면서 거진출진의 삶이 저렇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홍기 의원님이 욕심이 별로 없어요. 교당에서. 그리고 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제가이면서도 교당의 이 영상들 이 많은 작업들을 대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공을 위하는 마음이죠. 그게 거진출진이에요. 근데 저런 마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행동으로 하는 건 더 어렵다. 저는 조홍기 의원님처럼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좀 더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출가가. 그런데 방법은 똑같이 나누셨다. 대종사님께서. 그걸 따라가면 행복의 길을, 영생의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얘기하셨던 김영석 명예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명석 교수님 얘기를, 관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출가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다 출가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출가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다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그죠?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내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또는 제가로서 정말 내가 성불재중을 하는 것이 내 성격상 좀 어렵겠다.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과감하게 놓고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병섭 이제 예비교무라고 불러야겠네. 이제 간사를 놓고 이제 학교로 들어가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품 45장에 보면 도를 구하기 위하여 출가한 사람이 중간에 혹 본의를 잊어버리고 외학과 외지 구하는 데 정신을 쓰는 수도 덜어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박식은 될지언정 정신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참도를 구하는 사람은 발심한 본의를 반성하여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삼대력 쌓는 데 공을 들이면 자연히 외학과 외지의 영향도 갖추어지나니라. 우리 명석 예비교무님은 이미 학교에서 과학 공부를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물론 더 해야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놓고 수도의 길을 가겠다. 참도를 구하겠다 하고 나섰죠. 근데 아는 것이 많으면 주위에서 요구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냈던 그 서원에 참도를 구하겠다. 세상을 위해 살겠다. 나를 불꽃처럼 빛내겠다. 했던 그 서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흩어지는 마음을 여기에 계속 모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학교에 가서도 또 학교를 나와서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방향로를 아직 못 찾고 계시다면, 또는 내가 쫓고 있는 사자나 범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또는 그것이 물건인지 직업인지 사람인지 그것을 혹시 쫓고 있다면
정신적 가치를 찾아보시면 좋겠다. 김영석 예비교무님이, 김영석 그 명예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걸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변인들과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 혼자 찾지 말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하고 얘기를 하셨었으니까요. 100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찰하신 분이 얘기하시고 또 인생의 가치와 우주의 이치를 보시고 알려주신 성자의 안내가 있으니까 한번 믿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출가의 길이든 재가의 길이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길로 그것이 영생의 행복의 길이다 하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믿고 한번 가시면 좋겠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시겠나?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명석 간사님도 특별한 아까 그 욕심이나 이런 거에 끌려가지 않는다면 아마 이 행복의 길을 계속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고 계시죠? 그 가는 길에 재색, 명리,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사랑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을 혹시 쫓고 계시다면 그것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그걸 아시고 인생의 참 가치를 찾아서 가시면 좋겠다. 그것은 대행사님 얘기하신 우리 교전에 나와 있고 또 많은 성자들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길을 찾아서 다 같이 행복하시고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 명석 간사님의 출가 감상을 들으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낙원 세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현장에 오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받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우리 명석 간사님이 아까 영상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그 고민도 들어있고 또 나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해법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님 설교 감사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시고 법신불 전에 설명기도로서 마음 챙기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무 출신을 서원한 차명섭 예비교무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나리시와 그로 하여금 영원한 세상에 이 서원의 정신을 길이 변하지 아니하옵고 무아공공의 실천으로서 항상 공도를 진흥시키고 대중을 이익 주며 필경 성불 제중의 대가를 원만히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님 소중한 도반의 출가 감상담을 들으며 우리 안에 꺼져가는 마음의 불씨가 있다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타고 있는 법의 불씨가 더 밝게 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 주변의 어둠을 밝혀 주변 인연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길, 행복할 수 있길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함께 모여서 출가 감상을 축하해 줄 수 없어서요. 예전에 나와 있는 출가 심고로 함께 축하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고 시간입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원불교 안암교당 청년 방향과 공동유무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향, 공부하는 청년의, 재미있는 청년의, 교화하는 청년의, 복짓는 청년의,
함께하는 청년회. 방향이 늘 중요하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공동유무념. 상실기, 조석심고, 좌선, 사경, 교전 읽기, 법회 일찍 오기, 정기 읽기, 헌공공 수입 5% 이상입니다. 다음 법회는 문답법회 있는데요. 정산종사법어 제3구군편에 대해서 전성욱 교무님과 질의문답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일기 발표입니다. 주마다 1단부터 일반 진급단까지 돌아가면서 한 주씩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는 청년 1단 강혜지 교우님, 바로 저죠.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법회를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한 단씩 돌아가면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단하자 1단이 법회를 보고 있고요. 다음 주는 청년 2단이 오프라인 참석입니다. 다음은 수요공부방이 현재는 방학 중이지만 방학 때 공부하시라고 수심결 강의를 한 편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부처의 마음을 알고 실천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음력정초 특별 축원 기도가 2월 21일부터 27일 동안 시작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일들을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법신불 사은전의 타력을 함께 받아보기도 하고 또 인연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이 음력정초 특별 축원기도 때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장소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줌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기도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인 명단을 작성하셔서 명단은 단장님과 또는 중앙님께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비 계좌 입금은 헌공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교무님께 말하셔가지고 교단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청년 겨울 정기훈련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2월 2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당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1박 2일로 예정 중이지만 지금은 당일 훈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저희 훈련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저희 서울교구 청년연합회에서 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지금 안암교당 청년회 더 넓게 생각하면 이제 서울교구도 청년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임원을 모집하고 있다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 기간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마음공부학사 건축기금 희사인데요. 현재 특별 모금에는 이용훈 이수훈 교도님 200만 원, 모형교당 이지영 교무님 10만 원, 이번 주 특별 희사는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희사금인데요. 금재현 청년 4만 원, 심현승 청년 1만 원, 수양회에서 10만 원, 한강교당 노장현 교도님이 10만 원 해서 이번 주 일반 희사는 25만 원입니다. 법회가 끝난 후 잠시 후에는 온라인 줌 단회가 진행됩니다. 단별로 소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회의실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줌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시면 소회의실이 보이시니까요. 업데이트 한번 확인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법회 전 분양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띄어지는 일원사항을 바라보시고 분양해 주시길 바라고 헌금금은 교단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공지가 끝난 후 일원사항이 화면에 보이실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우신데 여기까지 발걸음 해주신 교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교도님들 모두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이상 토요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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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